노래랑 안 어울리죠?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 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목이 진짜 끝내줘요. 네.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시예요. 정말. 이민아 작가가 쓴 가사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보고 싶다, 달려간다, 두드린다, 넌 놀라 웃는다. 동그란 웃음, 온 세상 다 어루만진다.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인걸, 마침내 만나게 된 너는 나의 따뜻한 봄이다. 저는 누구의 봄이 되고 있을까 싶어요. 우리 부모님? 당연하겠고요. 어떤 친구들의 따뜻한 봄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의 따뜻한 봄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내년에, 사실 이 가사는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의 따뜻한 봄이겠죠. 내년에는 누군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그런 따뜻한 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한 해 나는 어떤 친구의 또는 우리 부모님의 아주 따뜻한 딸, 아들 또는 친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따뜻한 사람인가? 내가 따뜻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나?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부의 구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강이 되고요. 오늘은 행정부 갑니다. 예, 여러분, 어디냐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주소는, 국회의 주소가 여의도 1번지였잖아요. 청와대는 세종로 1번지입니다. 예. 1번지에 사는 느낌은 어떨까요? 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지? 저들 저렇게 국무회의에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지? 뭐지? 국무총리는? 이렇게 우리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들어올 때는 뛰어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항상 이상해요. 저 나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 행정부의 구성입니다. 23강이고요. 여러분은 133페이지를 펴셔야 하지만 129페이지부터 잠깐 지난 시간 복습하고 또 마무리 짓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미처 다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국회의 권한 4가지, 아이고 8가지네? 4가지. 4가지가 크게 뭔지 그건 아시잖아요. 입법, 재정, 국민의 대표 뽑을 때 왜 뽑았어요? 나라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 통제하라고. 감시 통제 권한. 이렇게 으르렁대죠. 그다음에 국가기관 구성권, 이렇게 4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입법에 관한 권한 굉장히 중요해서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까지요. 우리 입법에 관한 권한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안 복잡할 거라고 전 믿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복습하고 또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가네요. 네, 빈칸을 푹 부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디요? 국회의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몇 명? 10명.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섭단체는 몇 명? 20명. 교섭단체 20명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출할 수 있어요? 정부도요. 그래서 어떤 요소라고요? 의원 내각제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됩니까? 반장한테, 국회의장한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어디로 넘겨요? 상임위원회로.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이유는 여러분 뭐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요. 예, 법률안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다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여기 어딥니까? 본회의죠. 본회의 가서 그 다음에 정부로 이송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죠.
공부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뭘 행사할 수 있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15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돌려주는 거부, 환부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부 거부권.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단계가 법을 진짜 법답게. 법제사법위원회죠. 법제사법위원회. 보통 우리가 문제 보면요. 작년 수능 문제, 작년이라 올해다 맨날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해요. 벌써 2012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2011년 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는 요거 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로 해서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정리하셨을 거로 믿겠습니다. 네. 여기 봤고요.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 본 거예요. 자, 여러분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봤고요. 순서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법률안 제정, 개정에 관한 권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입법의 권한에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조약이 국내 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는 조약 체결단이 가서 조약을 체결해 오면 이 조약이 국내 법의 효력을 가지니까 법을 만든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한미 FTA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준이 뭐냐면 이 비준이라는 용어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뭐냐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이게 비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확인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체결해 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게요. 체결단이 가서 체결해 옵니다. 그럼 대통령이 오 잘했네. 그래 이대로 하자. 어쩌자. 라는 비준 대통령의 동의입니다. 대통령의 확인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걸 잘했네. 동의, 확인 해주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조약이 국내 법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해 왔어요. 체결단이.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 비준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국회가 이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고 뭐 그런 과정 그런 게 직권 상정이 되고 정말 그랬었죠. 신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재정에 관한 권한을 왜 국회가 가지느냐? 이 정부는 우리 돈 갖다 쓰잖아요. 우리한테 돈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낭비는 없는지 예산에 이렇게 부풀리기는 없는지 봐야죠. 그래서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한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던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세금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는 거는 법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다.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이에요. 됐죠, 여러분? 크게 봅시다. 크게.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통치기구.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가지, 권한 4가지, 입법, 재정, 국정감시 통제, 국가기관 구성권 4가지 가운데 2가지, 입법, 재정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됐죠?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2가지 볼게요. 엄청나요. 와, 큰일 났어. 이거 다 외워야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나라 정치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거기 뭐 들어가는지 선생님이 이걸 잘 분류해 줄게요. 지금부터 잘 분류해 주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잘 분류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정감시 통제 권한.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할게요. 여러분 몇 페이지시냐면요. 129페이지입니다. 그 아래 하단에 선생님이 넓게 이렇게 여백 뒀죠? 거기다 같이 쓰시면 돼요. 국정감시 통제 권한. 첫 번째, 나라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구분해서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언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언제?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 언제 열린다고 했어요? 9월 1일부터 100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했었죠.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내용이 뭐냐면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예, 정기국회가 9월 1일 날 열렸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언제 국정감사할까? 서로 일정을 토의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딱 잡혔어요. 그러면 보세요. 몇 개 상임위원회?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요. 교육과학기술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통신 무슨 상임위원회. 국방 상임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릅니다. EBS 일로 와보시오. 지난 1년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뭐 교재를 이렇게 하고 뭐 연계 교재가 어떻게 됐는데 잘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EBS는 또 어디도 불려가냐면요.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러가요. EBS 일로 와보시오. KBS 옆에 앉으세요.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 국방위원회 일로 오세요. 국방부 일로 와보세요. 국방부 장관 일로 와보세요. 저번에 무기 샀는데 그 무기 잘 돼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돼요.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건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불러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독특한 제도래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근데 국정조사는 뭐냐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나요?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갔다라는 거 신문 뭐 기사랑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다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기사에.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처럼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그런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론스타 회계 문제 한번 국정조사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두 가지 구분하셔서 기억합니다.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뭐 있냐면 각종 동의 승인권입니다. 예, 동의 승인권. 여러분 동의가 뭐냐면 나라 정치를 할 때 대통령이 나라 정치를 할 때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예. 뭐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있었어요, 여러분? 조약, 체결 해서 비준할 때 바로 이 국회가 사전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비준 못했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보는 거예요. 조약 체결해왔어? 비준한다고? 한번 볼까? 제대로 해온 거야? 국정감시 통제 맞죠? 그렇죠? 사전 동의권 하고 외우세요. 동의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겁니다. 승인은요, 승인은 사후 승인입니다. 사후 승인. 뭐냐면 대통령 등 행정부가 국회 검사 안 받고 먼저 일부터 버려놓고 우리가 이런 일 벌였는데 허락 좀 해줄래? 승인해 줄래? 이겁니다. 자, 보세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국회한테 물어봐야 돼, 사전에.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막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동의 구하지 않고 먼저 한 다음에 사후에 빨리 일로 와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했거든요. 사후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긴급할 때겠죠. 정말 긴급할 때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일을 시행하고 국회한테 이런 일 벌렸는데요.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봐서 이거 별로 이럴 일도 아니었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철회하세요. 그래서 승인 안 해주면 바로 그거 이제 철회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다시요.
국정감시 통제하는 거 첫 번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다. 대비돼서 알아두세요. 또 하나, 동의권과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동의 안 해주거나 승인 안 해주면 그거 못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큰 권한이에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해줄까 승인해줄까 고민한다는 거죠. 다만 승인은 사후에 일 다 벌어진 다음에, 즉 아주 긴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정부가 먼저 일을 다 한 다음에 승인해주세요 이런다고요. 네. 사후 승인, 사전 동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탄핵소추와, 여러분 탄핵소추는 잘 아시죠? 예. 왜 잘 아는지 전 알죠? 예.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해임 건의.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잘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이 탄핵소추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요. 위법한 사항을 요건으로 해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 압력이에요. 압박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탄핵소추 또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장관 등 이런 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은 국회의원 빼고 모든 법이 정한 공무원들은 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얘기를. 선생님 담임, 그리고 우리 반 애들, 그리고 저 위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와서 박범 선생님 탄핵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박범 선생님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어떨 때 탄핵소추 해달라고 하냐면 선생님으로서 법을 어겼을 때, 예를 들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뇌물을 이따만큼 받았다거나 이랬을 때는 탄핵소추입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 그러니 일단 사항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해임 건의는 뭐냐면 박범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진짜 못 가르쳐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아휴, 또 이거 왜 저래. 또 듣는 동 마는 동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소추가 들어갔다고 하면 장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소추가 국회의원 사이에서 의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돈을 받았습니다. 직무를 정지해 주십시오.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담임 선생님이 못 가르칩니다. 저 장관 되게 일 못합니다. 저 국무총리 일 되게 못합니다. 잘라주십시오. 안 들어도 돼요. 저 대통령은 또 왜 저래. 안 들어도 돼요. 압박수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는요, 탄핵 소추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탄핵 심판하러 넘어갑니다. 정말 위법한 사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탄핵 심판하러 넘어가요. 어디요? 헌법재판소로. 우리 헌법재판소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위법한 일을 했네. 그러면 이제 잘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됐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고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상태가 됐었고, 탄핵 심판. 거기서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죠. 탄핵과 해임 건의는 다르다라는 것,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뭐예요? 국회의원이 가진 굉장한 권한이에요. 나라 정치를 감시할 수 있는.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할 것 없이 다 탄핵 속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나라 정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죠. 이제 저기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나라 정치를 감시할 수 있는 걸로 국정감사, 국정조사. 구분하셨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각종 동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대통령이 선전포고할 때, 국군을 해외 파병할 때, 외국 군대가 국내에 주둔할 때 동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에서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할 때 승인한다. 이렇게 해놓고 맞나 틀리나 고르는 것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면 동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고 승인은 일 다 한 다음에 승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일을 다 해버리겠어요. 긴급할 때. 그래서 긴급 재정경제처분인 명령, 긴급 명령할 때는 승인권이 행사가 된다라는 거죠. 긴급하니까 정부에서 먼저 일을 해놓고 우리 이런 일 했어. 승인해줘. 이런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항들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절대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그때 나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더 써보면 국무총리이 국무위원을 일로와 국회에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도 국정감시 통제 권한이 들어가고요. 계엄령을 국가에서 내리면 계엄령이 내려지면 어떡하냐면요. 이 군대 병력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예. 계엄령이 내려지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기본권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엄령을 정부가 내렸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하시오 요구할 수 있다고요.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긴급 명령을 했어요. 예, 긴급 명령을 했어요. 지금 긴급 사태입니다. 긴급 명령을 했습니다. 국가가. 그러면 그러고 나서 국회한테 승인해달라고 하죠. 그럼 국회가 승인 못합니다. 그럼 철회해야 돼요. 예,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막 길게 퍼뜨려서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탁탁탁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돼요. 네, 국회 권한 4가지 크게. 그 가운데 국정감시 통제 권한 들어왔구나. 그럼 거기서도 또 4가지로 나눴지. 국정조사, 국정감사. 네. 그 다음에 동의 승인권, 탄핵소추 또는 해임 건의권. 3번째 4가지 계엄 해제 요구권. 이렇게 딱 4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보세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잘 보세요.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누가 하냐면 이제 국회 대통령 할 때 배울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권 행사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국무총리 임명할 수 없고 감사원장 임명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인 거죠.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회가 동의해줬을 때 이거 가능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누구 추천해서 국회에서 막 청문회해가지고 뭐 투표까지는 안 갔지만 그분이 이제 사퇴를 했지만 나 국무총리 안 할래요 이렇게 하긴 했지만 네,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이 임명할 때 동의권 행사한다라는 점. 또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한 선출권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회 여러분 다 봤습니다. 길게 뭐 2강에 걸쳐서 봤는데 내용도 많고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신문 볼 때 이 부분 공부하고 나잖아요. 그럼 신문 볼 때 신문이 달리 보일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봤다면. 이제 여러분 133페이지로 갑니다. 133페이지 딱 보면 이제 행정부의 구성입니다. 23강 행정부의 구성 딱 왔는데 자, 선생님이 재미있는 정치 로드맵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를 공부하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궁금한데. 정말 여러분이 행정학과에 가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정말 정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못 배웠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깊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알고 국무총리를 알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니요. 우리가 주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행정부의 개요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칸 비워놨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이 시간에 행정부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행정부의 대장은 누구냐면 행정부의 대장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2인자는 누구일까요? 2인자. 다 알죠?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1단원 배울 때 기억나세요? 벌써 3단원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어야 맞는데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건 의원 내각제정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렇게 각부 장관이 있군요.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네, 15개 부의 장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해보면 이게 바로 행정부의 구성입니다. 행정부의 구성인데 잡아보세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이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국무회의. 국무회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라의 업무에 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됐죠? 당연히 대통령이 짱이고 의장이고 여기가 부의장이 되고 두 번째니까 여기가 뭐예요? 나라의 업무를 보는 위원들이 되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요. 회의가. 그래야죠. 해외 출장 갔으니까. 근데 이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갔다라고 해서 좀 해이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지각을 무더기로 한 거예요. 국무회의에.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네, 그래서 이게 행정부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느 위치에? 네, 여기 위치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자 보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1. 행정부의 구성. 여러분은 행정부의 구성을 지금 그림으로 다 보셨잖아요. 예, 하나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행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국무회의 이렇게 살펴보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요. 두 번째,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네, 2번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와 권한. 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권한 행사 방식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행정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돼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부 들어왔습니다. 행정부 공부할 내용 어떻게?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하나. 행정부의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지? 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행정부의 구성부터. 행정부의 구성. 첫 번째, 누구요? 대통령. 대통령은 따로 떼서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정부 형태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은 자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예요. 전체 왕, 우두머리. 즉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요. 이 전체의 으뜸인 우두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기를 다스리는 통치기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기 중에서 자 보세요. 입법부의 대장은 국회의장. 그렇죠? 사법부의 대장은 대법원장. 그럼 행정부의 대장은 대통령. 행정부의 대장 역할도 하는구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장 역할도 하는구나. 입법부만 아니고 사법부만 아니고 행정부 반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구나. 행정부 수반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인자. 두 번째 누구냐면 바로 오늘 필기 잘하기로 진짜 결심했어요. 선생님 글씨 잘 쓰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그동안. 며칠 동안.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는요. 2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2인자냐면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권위시 자리를 비웠을 때 국정을 대신합니다. 나라 정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순방 갔을 때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고건 국무총리였을 거예요. 직무를 대행하고, 그렇죠? 국정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정을 담당,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조할 거, 행정각부를 통활합니다. 통할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용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3단원 하면서. 선생님이 좀 유치하게 말도 하는데, 국무회의, 나라의 업무를 서로 토의하는 회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행정부 수반, 행정부 반의 왕이야, 우두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통할 거는 통이 뭐냐면 전체적인 거죠. 모두 통입니다. 모두 관할한다. 행정부를 관할한다. 관할하는 권리가 바로 국무총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썼냐면, 왠지 행정각부를 다 거느려서 관할하는 권리는 행정부의 대장인 대통령한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 통할권을 가진다. 이건 맞을 것 같잖아요. 이게 함정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모두 거느려서 관할하는 권리는 국무총리가 갖는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고요. 그리고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 수반이니까, 여기 우두머리잖아요. 국가 원수잖아요. 우두머리니까. 당연히 나라 업무를 보는 이 위원들, 15개 장관하고 국무위원은 사실 다른 거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냥 혼용해서 써도 돼요. 우리는. 네, 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이건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임명해 주세요. 제안하고 요청하는 건 국무총리가. 이 사람 별로예요. 잘라주세요라고 건의하는 건 국무총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안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국무총리는 또 총리니까 총리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리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야 될 거 어렵지 않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다음에 행정각부를 모두 거느려 통할한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임명, 해임,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데,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 건의권은 국무총리가 갖는다. 총리니까 총리령한다. 네, 그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까지 왔어요. 국무총리까지 왔어요. 세 번째 뭐 볼 거냐면, 국무회의가 먼저 있네. 행정각부의 장을 저는 먼저 볼게요. 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이라고 하면 장관이에요.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무위원이 장관의 역할을 수임합니다. 근데 행정각부의 장, 여기. 국무위원하고 장관하고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국무위원은 나라 정치를 전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장관은 그 각 부의 소관 사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근데 저를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걸 쉽게 얘기해 드릴 걸 믿으시죠? 자, 볼게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선임한대요.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관이에요. 네,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국무회의를 하러 가죠. 이 국무회의를 하러 갈 때 이 장관들이 오잖아요. 장관들이 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네, 환경부 장관, 네, 무슨 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옵니다. 이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에 딱 참석하면 위상이 뭐가 되냐면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요.
그럼 여기 와서 국무회의를 딱 할 때 이 장관들은 나 여성부 장관이니까 여성에 관한 일만 듣고 갈래요. 이러나요? 아니죠.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이 15개의 이 장관들, 여기서는 국무위원회 위치가 되는 15명의 장관들이 딱 와가지고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 늦은 거죠, 예전에. 네. 그래서 국무위원회 신분이 되면, 이건 똑같은 사람들이 하지만, 네. 국무위원회 신분이 되면 나라 정치 전반을 같이 토의해요. 네. 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장관이라는 자리로 딱 돌아오면, 여기서 회의에서 나왔어요, 이제. 교육과 기술부로 딱 가요. 그러면 그 해당 각부의 소관 사무를 담당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흡사 이거랑 똑같아요.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 4반 반장. 각 반에 있을 때는 우리 반 일만 신경 써요. 행정각부의 소관 사무. 나 1반 반장, 1반 일만 신경 씁니다. 1반 반장. 그런데 제가 전교 학생회의 가요. 그러면 학생회의 의원이 되죠. 그럼 우리 반 얘기만 하고 올 거예요? 학교 일 전체적인 거 얘기하고 올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 전반, 학교 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국무위원과 장관이 다른 거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왜 국무위원하고 장관을 따로 불러요? 이러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나라 정치를 다 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장관이 되면 내 소관 사무. 네, 그걸 보니까. 나 환경부 장관이면 환경. 네, 이런 거.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지금 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행정각부의 장관, 이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국무회의, 나라 업무에 관한 회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 이 국무회의는 최고 심의 기관. 네. 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심의 기관이라고요. 예. 심의의 뜻은 뭐냐면 심의의 뜻은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은 안 해요. 물론 결정하죠.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말은 써요. 이런 말은 씁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의 위상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심의 기관입니다. 심의 기관이라는 뜻은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요. 의논만 열심히 합니다. 의논 열심히 해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봐요. 다시 쓰겠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럼 회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이 국무위원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합시다. 네. 복지비용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고, 무슨 정책 어떻게 합시다. 라고 막 심사숙고해서 의논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래 놓고 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결정 내린 대로 대통령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대통령 그거 안 따라도 돼요. 무슨 차이라고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기관이라면 대통령이 따라야지. 의논해서 결정했으니까 대통령이 따라야죠. 그런데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회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완전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의기관. 되셨죠? 네. 이제 마지막 갑니다. 뭐가냐면 감사원 갈게요. 감사원. 네. 감사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행어사다. 암행어사를 설마 모르진 않죠. 암행어사. 너의 그 부정을 혼내노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와폐를 꺼내서.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행정부 내에 있는 대통령 직속 감사기관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이 감사 기능을 제대로 정말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대통령 직속 감사기지만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기관. 암행어사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감사원을 둬야 된다라고 어디 써 있어요? 헌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네, 헌법에 써 있어요. 만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그리고 그러면 이 감사원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보세요. 세입, 세출을 결산합니다. 잘 보세요. 세입은 뭐냐면 조세 수입.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조세 수입과 조세 지출을 결산해요. 그래서 조세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조세 지출을 그래서 각 행정각부가 얼마나 했는지 결산해서 누가 잘못 쓴 부서는 없는지 이것을 암행어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합니다. 회계검사라는 건 기록이나 장부 같은 걸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EBS는 법률이 정한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BS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EBS의 장부, 기록 다 갖고 와봐. 뭐 빠뜨린 건 없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암행어사죠. 그렇죠? 특히나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뭐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네, 여기까지. 외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외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행정부의 구성 5가지 다 봤습니다. 대통령 있고요. 대통령은 따로 볼 거니까 간략하게 봤어요.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 국무총리 봤어요. 2인자지만 통할권 되셨죠?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장관이기도 한데 어떻게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국무회의입니다. 나라 업무에 관한 회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면 의논해서 결정했으니까 대통령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회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원 완전 별표. 감사원 내용 어렵지 않은데요. 시험 문제에 종종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로 넘기세요. 짠. 134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몇 가지 지위를 갖는다고요? 2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자, 여기 갈게요. 2번,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지위와 역할. 지위와 권한. 그걸 먼저 써요. 권한. 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딸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고, EBS 강사고. 그럼 그거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EBS 강사라서 제가 진짜 제일 뿌듯한 게 EBS나 이런 그 방송국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띡 해갖고 막 뭐 이렇게 통과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통과증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거를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하철에서도 걸고 다녔어요, 이렇게. 정말인데. 봐요. 저는 EBS 강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EBS에서 제게 권한을 줍니다. 띡 하고 통과할 수 있게. 여러분 다 못 가진 거잖아요. 네. 저는 수택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택고등학교 교사에 맞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에 따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2가지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행정부 수반. 이제 더 이상 행정부 수반이 뭡니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4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부 수반이니까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죠. 행정부의 사장님이잖아요. 예?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니까 행정부를 지휘 감독해야죠. 맞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하나.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사장님이니까 임명하고 또는 일 못하면 잘라버리고 임면입니다, 여러분. 임명이 아니에요. 임명하고 면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 행정부라는 회사의 사장님이니까 지휘 감독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임면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대통령령. 네. 나의 명령을 내리노라. 내가 사장님이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군 통수권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국군 통수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들어가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 간의 의견도 다 갈립니다.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 행정부 수반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 넣어서 배우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의 사장님이니까 지휘 감독해야지, 명령해야지, 자를 수도 있고 뭐 또 임명할 수도 있어야지, 임명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볼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볼게요. 네, 여기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중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걸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이걸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뭐 출제하러 들어가거나 하면, 뭐 검토하러 들어가거나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국정조정권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기위, 이거는 국가 헌법소권으로서 누구의, 이렇게 내서 여러분을 막 헷갈리게 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하나씩을 끄집어내서 이거 끄집어내가고 이거 끄집어내서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막 이렇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수능처럼 전체적으로는 통으로 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주 쉽게 나오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를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면 됩니다. 자, 함께 가볼게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행정부라는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 나라 전체의 으뜸인 우두머리입니다. 나라 전체의 으뜸인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대표권은 여러분 외국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죠. 당연히. 네, 또 보세요. 국가 원수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으신 어른이에요. 국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켜야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위급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긴급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과 관련돼서 어떤 권한이 나오면 이게 나라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부의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으뜸인 우두머리가 해야지, 국가 원수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정조정권, 나라 정치 조정권을 누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갖는다고요. 잘 보세요. 나라 정치를 하는 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싸워요. 그러면 행정부의 사장님으로서 나와서 막 그걸 조정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사장님으로 있을 때는 행정부의 그런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나라 정치를 조정한다라고 할 때는 입법부랑 행정부랑 사법부랑 막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은데, 쿵쾅쿵쾅, 또는 나라 정치를 조정한다고 할 때는 내가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저 위에 어른으로서 나라 정치를 한번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들어간다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국정조정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간다. 국정조정은 그래서 입법부랑 사법부와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권한은 다 국정조정권에 들어가요. 자,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국가의 으뜸이 우두머리니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겠죠. 국가 원수로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요. 이럴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요. 자, 이제 보세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라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으뜸입니다. 으뜸이기 때문에 국가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나라를 지켜야 돼요. 수호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서 입법부, 뭐 사법부 이렇게 쪽무래기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고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국가 대표권에 이게 속하고, 이거에 이게 속하고, 이거에 이게 속하고 하는 것들을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보세요.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선전포고권, 외국 승인권 다 보세요.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이런 게 나온다면 외교, 외국과의 관계, 그럼 국민과의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구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할 때, 어떤 때?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잡으세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계엄선포. 또 언제 어려울지 봅시다. 위헌정당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 북한을 따르라, 김일성을 따르라 하는 정당이 나타났어요. 그건 우리나라 헌법을 깨는 거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깨는 거죠. 위급한 상태죠. 그런 위헌정당이 나타나면 그 해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국가 원수로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권한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첫 번째,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대표권, 국가 원수. 두 번째, 긴급하다. 국가 헌법을 지켜야지 국가 원수. 되셨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국정조정권은 나라 정치 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어른으로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점은 입법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요. 법률안, 헌법 개정. 이거 원래 국회가 하는 건데 대통령이. 그 다음에 보세요.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해요. 그리고 국회한테 임시회의를 소집하시오.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국회에 뭔가 간섭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게 국회에 간섭하는 게 행정부의 사장님이면 할 수 없어요. 그 위에 있으니까. 국가의 원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와 관련해서 이런 권한. 또 하나 보세요. 여기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알아서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면하시오. 형을 감하시오. 복권, 권리를 다시 복귀시켜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국가 원수니까. 국가 원수니까 사법부한테 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입법부, 사법부, 뭐 나라 정치가 막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나라 정치를 조정해요. 그래서 외교, 국방, 기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중요한 일들,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부와 무슨 조율이 안 되고 뭐 이랬을 때,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국민에게 물어보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정조정권에 들어갑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볼게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고요. 누가 동의해줬을 때? 국회가. 그 다음에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임명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배울 때 하겠지만 3인 해가지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해요.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는 거 여기 맞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몇 명이라고요? 9명. 구인 전원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는다고요? 대통령이 갖습니다. 대통령이 가져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사실 저 많은 내용을 사실은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짧은 시간을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암기하고 여러분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안 조마조마 해도 되죠? 여러분 통치기구 재밌다고 하시는 거 맞죠? 다음 시간에 행정부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